참 어이없는 일상이 반복이 되면 묻어내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런 일들을 겪어도 적응이 잘 되지 않네요. 뻔뻔한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념이 없는 건지 모를 저희 시댁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댁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지내고 계셨었어요. 남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남편만 한국을 그리워해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미국에서 사는 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이라며 아주 큰 허세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죠. 늘 입에 달고 사시던 말이 본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미국에서 뭘 하고 계시냐고요?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취업 비자까지 얻으셨던 분이지만 인종차별이 워낙 그때 만연하던 시기라 그랬는지 취업이 잘 되지 않으셨죠. 그래서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을 운영하시면서 꽤 힘들게 사셨어요. 하루하루가 일로 고되고 힘들어서 뼈가 다 시리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부심이 어마어마하셨죠.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미국이 뭐가 좋다고 자꾸만 그렇게 미국 부심을 부리는지. 결혼을 한 이후에 1년에 한 번 저랑 남편이 미국을 가거나 시부모님께서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곤 했었어요. 아무래도 자주 못 내니까 일부러 휴가를 맞춰서 그렇게 하곤 했는데 한국말이 더 익숙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영어로 말을 하곤 하셨죠. 그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본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게 퍽이나 웃겼어요.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영문과를 전공하기도 했고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5년 정도 미국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했었기에 영어를 꽤 잘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실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고 자리도 잘 잡아서 돈을 쓸어 담으셨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옛날 분이신지라 사람이 외국물을 먹어야 때깔도 고와지는 거라 하시면서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무작정 미국으로 보내버리셨어요. 영어 하나 할 줄 몰랐던 저는 홈스테이에서 얹혀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죽어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 생활이 익숙해지고 대학도 미국에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5년이나 떨어져 살았는데 앞으로 4년을 더 떨어져 살 수는 없지 않겠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학을 다니는 게 좋겠다. 저는 부랴부랴 외국어 특기생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고 무탈하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미국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지만 뼛속까지 마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또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난으로 고통을 겪던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 순간 취직이 되었고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국에 혼자 들어와서 자취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를 하는 내내 손이 꽤 많이 가는 남자였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끼니도 거를 때가 많았고 옷도 매일 후줄근하게 입던 옷만 입어서 제가 이리저리 많이 챙겨줘야만 했지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 결혼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약속하고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도무지 한국에 나올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셨었기 때문에 휴가다운 휴가를 가보신 적도 없었고요. 미국에 계신 시부모님과 결혼 이야기도 나누고 상견례도 진행할 겸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겸사겸사 미국 여행도 하고 양가가 친분을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 일정이었어요. 미국에 도착을 해서 시부모님 집으로 이동을 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저희 가족을 보자마자 영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슨 말인지 당연히 알아듣지 못해서 저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남편도 깜짝 놀랬죠 뭐.
아, 우리가 영어가 더 익숙해서 영어로 인사를 드리고 말았네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죠.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니까 영어를 친숙하게 많이들 사용하지 않겠어요? 인사 정도는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어를 섞어가면서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하시는데, 아우,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일부러 꿋꿋하게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한국말로 대답을 했죠. 사실 시부모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더불어서 저도 영어를 못할 줄 알고 일부러 테스트를 해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뱉어버린 말들은 저희 가족들을 무시하는 말들이었거든요. 전형적인 한국인 스타일이네. 촌스러워서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야. 머리는 빠글빠글하게 볶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다워. 제가 그걸 듣고 얼굴을 확 찌푸리면서 시어머니를 째려보듯이 보자 시어머니가 살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너 영어를 알아듣네? 영어를 꽤 할 줄 아나 보네. 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워낙 말투가 센 사람이라 그런 거지 흉본 게 아니란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기가 막혀서 저도 퉁명스럽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꽤 길게 했어요. 대학에서 전공도 영어 영문과였고요. 그 전공 살려서 지금 회사 취직도 했으니 영어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죠. 어머님 말씀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전이랑 교육 환경 자체가 다른데. 그렇지.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기본으로 하지. 요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이 말이야. 미국에서는 몇 년이나 살았니? 그럼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도 잘 알겠네. 우리 아들이랑 같이 미국에 넘어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국에 생활하기 훨씬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편의시설이 얼마나 넘쳐나는데요. 대한민국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기회가 많고 할 일도 많고요. 한국이 좋긴 뭐가 좋아. 빌딩 숲만 가득하고 다들 무슨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빨리빨리 문화는 여전히 적응이 안 되더라. 여기처럼 슬로우 시티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시부모님은 LA 한인타운에서 마켓을 운영하시며 하루가 어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고 계셨는데 여유 타령을 하니까 조금 웃겼어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나이 40이 훌쩍 넘긴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건데 한국이 적응 안 된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정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한번 미국에서 한번 결혼식을 올렸으면 해요. 아무래도 양가 손님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에 미국 여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시부모님이 계신 LA는 한인타운이 워낙 크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운타운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동부 쪽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혼여행지를 그쪽으로 정할 거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렸죠. 아니 너희 부부는 시작부터 무슨 사치를 그렇게 부리니? 뭐하러 결혼식을 2번이나 올린다고 그래? 그냥 미국에서 와서 한 번 하면 됐지. 여기처럼 야외 예식 예쁘게 할 수 있는 나라도 없다. 드레스랑 이런 건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저희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일일이 초대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희 쪽 손님들도 많아서요. 게다가 이랑 저랑 둘 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려야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를 한번 쓱 보더니 웃으면서 또 영어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시장 모퉁이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손님이 와봐야 얼마나 오고 축의금은 또 얼마나 하겠어? 돈도 안 되겠구먼. 어머님도 LA에서 한인들 상대로 마켓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시장 통해서 장사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어머 얘는 미국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거랑 한국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랑 같니?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
그런데 저희 부모님 가게가 시장통 입구 쪽에 있긴 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소고기를 주 메뉴로 팔고 계셨는데 1인분에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해서 꽤 매출이 크게 잡히는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저를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도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두실 만큼 알부자라는 뜻이었지요. 지금 가게가 있는 건물도 저희 부모님께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면서 번 돈으로 매매를 하셔서 부모님 소유로 있었어요. 물론 몇 층짜리 높은 상가라던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단층짜리 고깃집이라고 해도 평수가 꽤 컸고 주차장도 넓었기 때문에 가격은 꽤 나가는 땅이었지요. 돈은 시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집을 이상한 방법으로 비하하려고 하니까 저도 발끈했어요. 제가 주먹을 불끈 쥐고 한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말리시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대체 꼬부랑 언어라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만 그 분위기 보아하니까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하는구나. 결혼하겠다고 마음도 먹었고 사위도 오매불망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런다고 서로 기분만 상하지 좋을 게 뭐가 있니? 저희 부모님께서 영어의 영자도 모르셨기 때문에 좋게 넘어가자고 말을 하실 수 있었던 거지. 만약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다면 파토가 났을 거예요. 저는 열불이 터져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가족을 비하하면 결혼 못 한다고요. 아무리 미국에 사는 게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당신이 똑바로 시어머니께 전달해서 우리 가족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을 해. 그렇지 않으면 난 이 결혼 못 하니까. 어떻게 영어를 써가면서 면전에다가 대놓고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어? 너무 몰상식해. 남편이 시부모님을 붙잡고 이야기라도 한 것인지 시아버지가 저에게 와서는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신 사과를 하마.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란다. 아들이 미국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림 차린다고 하니 삐져서 저러는 거란다. 앞으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로 지낼 텐데 서로 부딪히는 일 더 이상은 없도록 내가 가운데서 중재를 잘 해보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인사하러 온다고 먼 길 왔는데 그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시아버지의 말대로 시부모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시댁이었기에 제가 한풀 꺾여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죠. 만약 옆 동네에 살아서 자주 봐야 하는데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했으면 저는 절대로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하호 웃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아무튼 그 이후에도 결혼식을 한 번만 하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전 그러면 미국에서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신혼여행을 미국 말고 유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결혼식 한 번 올리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해야 손님들도 훨씬 많이 올 수 있을 거고 저희도 한국에서 살 건데 그게 더 이득이겠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식을 2번 올리는 걸 찬성하게 되었고 저희는 미국 여행을 하며 신혼여행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와, 안 보고 산다고 시집살이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시자라는 글자가 붙으면 착한 사람도 변한다고 하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런 격이었어요.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분명히 시차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건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글쎄 본인들 아침이다 낮이다 활동할 시간이다 하면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출근을 위해서 자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깨워가지고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오늘은 뭐 해서 먹였니? 옷은 어떤 옷 입혔니?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다니? 나한테는 통말을 안 하니까 아주 궁금해 죽겠다. 미국에 있는 부모 생각해서 일부러 힘든 스토리를 안 하는 건지 뭔지. 이렇게 효자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어머님,
그렇게 아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들에게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새벽 3시 반이에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말을 안 하니까 궁금해서 며느리한테 한 거지. 그리고 내가 뭐 전화를 몇 시간이나 붙잡고 있니? 다시 슬립하면 되잖아. 잠이 한 번 깼는데 쉽게 다시 들겠어요? 새벽에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깨고 싶지도 않고요. 그 뒤로 오기가 생긴 것인지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 전화를 하시길래 저도 그냥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무음이라 울리지 않으니까 저도 세상 모르게 꿀잠을 잤죠. 그랬더니 제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하시더니 저에게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새벽 내내 전화 한 통을 안 받을 수가 있니? 타국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려고 전화를 안 받아? 이것은 시댁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시어머니 무선 줄도 모르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그래서 저도 당하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으로 시부모님께서 새벽에 주무실 때 일부러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받으시면 받으실 때까지 전화를 계속해서 걸었더니 저에게 짜증을 확 내시더라고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한 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어찌 매번 새벽에 이리 전화를 하니? 그것도 급한 용건 하나도 없이 식사는 하셨냐? 아니 새벽인데 당연히 밥도 안 먹고 누웠지? 어머, 죄송해요. 제가 딱 활동하는 시간이 이 시간대라서요. 제가 회사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전화드린 건데 어쩌겠어요. 저에게도 짬나는 시간이 이 시간뿐이고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린 것뿐인데요.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전화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문자로 간단하게 용건만 남기시는데 이래서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말이 생긴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동안 괜찮구나 싶었죠. 뭐 만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 용건만 문자로 간단하게 연락했으니까요. 남들이 시집살이로 고생할 때 저는 시집살이 별로 겪지 않는구나 싶어서 해외에 이민가 계신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죠.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 길게 휴가를 내고는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매번 나오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오시려고 노력을 하셨었는데 그동안은 저랑 남편이 2번이나 미국에 갔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셨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연락이 와서는 한국으로 오신다고 방 하나를 비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2주일 정도 지낼 건데 이제 뭐 아들 부부네 집이 있으니까 굳이 호텔을 잡아서 지낼 필요가 없지 않겠니? 그동안은 우리 아들이 원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호텔에서 지내긴 했다만 방 하나 비워줬으면 좋겠구나. 저도 시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신다는데 호텔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고작 2주일 정도만 같이 지내면 되는 거니까 괜찮겠다 싶었죠. 시동생은 마카오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에 가족이라곤 저희 남편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형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렴 아들 집이 편하지 않겠어요? 남편이랑 둘이 작은 방을 정리해서 시부모님이 지내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꾸며놨었어요. 그런데 글쎄 저희 집에서 지내는 그 2주일이 2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하신지 저희 집에서 지내는 내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잔소리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미국은 욕실이 건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은 습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세면대 쪽에 하수구가 하나 더 달려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바닥에 하수구가 따로 없어서 러그나 카펫 같은 걸 깔고 쓰잖아요. 이게 나라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른 건데 미국 스타일이 최고라면서 저에게 바닥에 물이 튀지 않게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물 튀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니? 욕조에 우리처럼 커튼을 달고 쓰면 훨씬 위생적으로 쓸 수 있지 않니? 당장 가서 방수 커튼 하나 달아라. 사방팔방 물 튀기지 말고 욕조 안에서만 깔끔하게 씻으면 얼마나 좋아. 여기는 하수구 있어서 물 잘 빠져서 괜찮아요.
거기는 하수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도 꼬박꼬박해서 곰팡이 잘 안 피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면서 제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환경이나 습관이 다른 건데 미국 병에 걸려서는 진짜 그런 병에 걸리니까 답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계속 스테이크를 썰어 먹자, 파스타를 먹자, 피자 먹자 하시는데 아니 한국에 왔으면 한식을 드셔야지 왜 맨날 양식 타령만 하시는지. 그렇다고 그걸 잘 드시냐? 무조건 김치 있어야지만 식사를 하셨어요. 아유, 그럴 거면 그냥 한식을 드시자고요. 어머님, 어차피 김치 없으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왜 굳이 양식을 고집하세요? 미국 가서 실컷 드시고 한국에서는 한식 드세요. 예, 한국 음식들은 솔트간을 얼마나 하는지 짜서 못 먹겠더라. 나는 양식이 슴슴하니 좋아. 하지만 양식에 더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걸요. 반찬 투정을 하는 시어머니가 짜증이 나서 제가 일부러 집안의 냄새 다 퍼지라고 청국장을 끓였어요. 그랬더니 또 집에서 꼬랑내가 난다고 난리를 치시더니만 저 몰래 새벽에 주방 가서 청국장 한 숟가락 크게 퍼드시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죠. 그 뒤로는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반찬 투정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받아치지 않으면 제 말을 무시하고 듣는 척도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무렵에 세계적으로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고깃집까지 휘청거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었기 때문에 월세가 따로 나가지 않아서 다른 사업장보다야 타격이 심하지는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세금 문제도 엮여있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하는데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장사가 꽤 힘들었었어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리면서 회식으로 쏠쏠하게 돈을 버시던 우리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저랑 남편이 친정 부모님 용돈이며 생활비까지 챙겨드리는 수준까지 휘청이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장사 잘 되면 배로 가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화를 하다가 말을 했거든요. 요즘 친정 부모님 가게에 손님들이 통 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아유, 이놈이 역병이 뭔지 온 세계가 난리라면서요.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언제까지 이렇게 친구들도 못 만나고 바깥 생활도 못하는지 힘들어 죽겠어요. 예, 뭐라고?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있다고? 설마 니네 친정의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있니? 아이 우리 아들 돈으로? 남편 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저희 부부 생활비에서 용돈을 조금 보태드리고 있긴 하죠. 우리 아들이 번 돈을 왜 니네 집에 갖다 다 퍼주고 있어? 우리들은 코시국에도 말이야. 자식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예, 우리는 뭐 안 힘든 줄 알아? 힘들어 죽겠어도 티 안 내고 있는 거야. 근데 니네 친정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 해주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남편이 어쨌든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으니 딸인 저보다 사위를 더 챙겨주셨고요. 가전제품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거 가격 상관없이 턱턱 해주시고 말이죠. 저희 신혼집 살림을 전부 다 채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각종 살림을 채워주셨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그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동의를 했으니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금액이 엄청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용돈 드리듯이 드린 거니까 받은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했죠. 아주 그냥 시댁이 미국에 있다고 우리 아들이 너무 호구로 보는 거 아니니? 우리들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나가던지 해야겠다. 우리 아들을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지. 이러다가는 가족까지 뺏겨먹는 거 아니냐고. 엄포를 놓듯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을 덧붙여봐야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게다가 미국 병에 걸린 시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오긴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네 하고 기계적인 대답만 했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코시국 때문에 힘드실 텐데 건강 잘 챙기셔라 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시간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한국에 한 번을 오질 못하시고 세월을 보냈죠. 이 역병이 잠잠해지면서 사람들은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 가게도 다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저희 가족을 찾아올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이 회사에 새로 부임하게 된 팀장이랑 트러블이 생기면서 일선에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승진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자꾸 팀장이 딴지를 거는 바람에 승진 자리에서도 미끄러지게 되고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다 제외되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뭘 잘못해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그냥 팀장이 남편이랑 성향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일거리를 제대로 주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더 윗선에서는 남편이 무능력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팀장의 주도하에 팀에서도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팀이 성과급을 받던 날 회식을 했는데 글쎄 남편에게는 아무런 언지를 주지 않고 남편만 쏙 빼놓고 회식을 진행한 거죠. 남편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은 이런 회사에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점점 살이 빠지고 얼굴도 푸석하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는 게 힘들었고 정말 진심으로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 말릴 수 없었고 찬성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표를 내고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셨죠. 자네, 우리가 가게 2호점을 내려고 생각 중인데 혹시 맡아서 장사 한번 해볼 생각 있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대표 자리는 부모님께서 가져가시고 남편에게 사장 자리를 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남편은 회사원으로서 일을 계속해왔는데 갑자기 장사 일을 해볼 생각 없냐고 하니 한참을 고민했고 저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지지를 해주겠다고 결심했죠. 남편은 며칠 동안 혼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2호점을 운영해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본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200평대 가게 자리를 계약을 했고 남편은 그냥은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그동안 보태주셨던 살림살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가게 수익만 냉큼 받아 챙기겠습니까? 퇴직금 받은 거 모조리 다 드릴 테니까 저도 제 몫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됐네. 우리가 코 묻은 돈을 빼앗아도 유분수지. 그거는 자네와 우리 딸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게 통장에 잘 넣어두게나.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받지 않으셨고 남편은 무척이나 죄송스러워하면서 앞으로의 경영으로 보답하겠다고 높은 포부를 다짐했어요. 저희 남편은 진심으로 친정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며 이렇게 힘든 시기에 본인을 믿어준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내겠다고 저에게도 약속해 주었죠. 그렇게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면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뜬금없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뭘 해먹고 살겠다는 거야. 남편이 비밀로 해달라서 저도 시부모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가게 오픈을 하고 나서야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뒀다. 가게 지난주에 오픈했다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가 회사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사내에서 따돌림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주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 것들. 그래서 200평대 가게를 오픈했다고만 전해 들었다.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갈 테니까 한국에 가서 얼굴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한국으로 오신다고요? 어머님 갑자기 말도 없이. 지금 말하자니 한국으로 간다고. 비행기 타라고 안내방송 나오니까 이만 가보마. See you tomorrow. 저는 시부모님께서 남편이 가게 오픈도 했겠다. 코시국도 잠잠해졌겠다. 겸사겸사 얼굴 보러 오시는구나 하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집으로 찾아오신 시부모가 글쎄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거예요.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이민 가방을 보고 이게 다 뭔가 싶었죠. 제가 논란 논을 하고 이 짐은 다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시어머니가 딴청을 부리면서 말을 살짝 흘리더라고요. 우리 미국 살림 정리하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다. 나머지 살림살이들은 미국에서 천천히 도착할 거야, 택배로. 코시국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집 구할 때까지 신세 좀 지마. 아니면 이대로 합가해도 괜찮고 말이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짐까지 전부 들고 온 시부모님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짐을 빨리 구하시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남편이 다음날 가게로 출근을 하는데 시부모도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는 왜 안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요? 저는 가게로 출근 안 하죠.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가게에 가서 일을 돕겠어요. 뭐야, 남편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당연히 마누라가 도와야지. 그깟 직장 월급이 얼마나 나온다고 꾸역꾸역 다니고 앉아있어. 남편 내조를 하면서 가게를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혼자 개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니? 가게야 장사가 될 만큼 되겠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저도 고정 수익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 직장 생활 나쁘지 않아요, 어머니. 아이고, 마누라가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아주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 가게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퇴근을 하면 바로 가게로 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사 일이 끝나자마자 가게로 달려갔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가게 일을 돕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집에 가서 쉬면 어떤 잔소리를 또 들을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일이 바빠서 오픈을 하기 전에만 가게 인테리어 보시느라 잠깐 와보시고 그동안 쭉 못 오셨었거든요. 그날따라 시간이 괜찮으셨는지 2호점을 방문했고 시댁 식구들과도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었어요. 자네 내일 직원들에게 커피라도 한 잔씩 돌리고 가게 처음 운영해봐서 정신없지.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 할 거야.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셨는데 시어머니가 고가운 눈으로 보고 있다가 그 돈 봉투를 확 채가더니 금액을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정말 직원들의 커피값으로 쓰라고 1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아니 사돈, 해도 그거 너무하네요.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꼴랑 10만 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10만 원을. 물론 내가 처음 행색을 봤을 때부터 염치 없는 사람이겠거니 하긴 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당장 내 아들 가게에서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벙찌고 말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포가 그렇지 뭐.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떡하니 입에 병때 가게 오픈해서 큰 물에 서놀아야 하는데 말이야. 인테리어가 얼마나 고급져. 시장통이랑은 아예 분위기가 다르죠. 아무리 그래도 10만 원은 정말 지나가던 개가 없겠네요. 여기 고깃값이 얼만데 고작 10만 원을 줘요. 결혼을 한 이후에 한국에 온 적이 2번밖에 없으시고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 가본 적도 없으니 시어머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당연히 이 가게가 누구의 소유인지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예의 없는 행동에 제일 난처함을 표한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요. 남편이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시어머니의 팔을 떡하니 붙잡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어요. 오해는 무슨 얼어 죽을 오해. 우리 아들이 큰 가게 내니까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있나 기웃거리는 꼴이란. 사람이 어쩜 저리 뻔뻔할까. 평소에 이렇게 고급진 소고기 한번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공짜로 한번 먹어보려고 온 거 아니야. 어이없어. 저희 부모님은 황당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계셨고 남편만 얼굴이 빨개져서는 큰 소리로 그게 아니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게 한 구석이 소란스러우니까 직원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을 하다가 가게에 방문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보고 아는 척을 한 거죠.
어머, 대표님 오셨어요? 1호점은 어쩌시고 오신 거예요? 아, 2호점 걱정돼서 오셨구나. 아주 작은 사장님이 똑부러지게 일 잘하셔요. 2호점도 벌써 매출 잘 잡히고 음식도 잘 나가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아이, 오픈 일주일 만에 최다 매출 찍었잖아요. 우리 대표님 부자 되시겠다. 아이,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약간 벙쪄서는 대표님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시모를 향해서 질책이 섞인 말을 뱉었죠. 이 가게 장모님이 해주신 거야. 돈 한 푼 안 받고 내가 회사 그만두니까 가게라도 한번 해보겠냐고 나한테 굳이 일 맡겨주신 거라고. 아이,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왜 막말을 해. 도대체 미국에서 왜 들어온 거냐고. 아니 그러면 이 가게가 네 소유의 가게가 아니라 사돈네 가게라는 소리냐? 너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름만 사장인 거고 네 돈이 들어간 가게가 아니라 그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그래, 내가 퇴직금까지 다 드린다고 했더니 우리 부부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하시면서 단 한 푼도 안 받으셨다고. 염치가 없는 게 누군데 엄마가 지금 장모님께 염치를 운운하고 있어. 아,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다. 예, 아이, 그런 건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우, 너 때문에 내가 큰 미스테이크를 저질렀잖아. 왜 미리 언제를 주지 않아서 이 사달을 내? 엄마가 언제 말할 틈이나 줬어? 가게 차렸다고 하자마자 뚝 끊어버리더니 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버렸잖아. 말도 없이 갑자기.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게에 집까지 전부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온 거냐고. 그리고 집도 구한다더니 왜 안 구해? 그건 천천히 알아서 한다고 했잖니. 너는 왜 자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 아들 맞니? 내가 내 배로 낳아서 키운 아들이 맞아. 아주 불리할 때만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지. 엄마는 처음부터 장모님께 불손하게 굴었잖아. 시장 통해서 장사를 하니 많이 도대체 연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는 가게인데 시장 통 앞이라고 무시를 해? 본점 건물도 처갓대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빠마를 빠글빠글 말면 촌사람인 줄 알고 무시하는 그 버릇 고치기 전에는 엄마는 평생 이런 일 겪으면서 살 거야. 남편의 뼈 있는 말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제 눈치 한번 저희 친정 부모님 눈치 한번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아주 큰 한숨을 쉬면서 한국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람이 입이 방정이지 방정이야. 걔는 또 얼마나 얇은지 내가 아주 이번에 이혼을 하려다가 빌고 빌어서 꾹 참아줬다는 거 아니냐. 아이, 글쎄 니네 엄마가 어디 좋은 투자처 있다는 소리에 가게까지 담보 잡고 대출 받아서 투자했다가 망해서 집 날려먹고 한국 나온 거 아니야. 그나마 한국에는 아들 집이 있으니까 빌부터 살자면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티켓 끊어버리는데 아이, 내가 진짜 쪽이 팔려서 원. 아니, 그런 소리는 왜 하고 그래요? 사람 가뜩이나 지금 눈치 보이고 주눅 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더 눈치 보고 주눅이 들 필요가 있어. 아니, 무슨 부뚜막에 올라간 망아지도 아니고 말이야. 왜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해? 그리고 아들 집에 빌부터 살려면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집 구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집 구할 때까지 살겠다는 구라를 쳐. 지금 둘째 녀석은 마카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도 안 되는 판에 우리가 큰애밖에 더 있냐고. 그 말에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뒷목을 잡고 넘어갈 뻔했지요. 한동안 정막이 쭉 흐르자 시어머니가 아주 소심하게 저희 친정엄마에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아니, 사돈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 말을 안 해서 사람 무안하게 해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그런 소리도 안 했을 텐데. 말할 기회는 주셨고요. 네, 시장에서 하는 건 맞아요. 시장 옆에 있는 큰 고깃집, 그게 우리 건물이고 우리 가게일 뿐이지. 빌딩도 있어요? 아까 우리 아들이 했던 말이 진짜였구나. 아니, 장사해서 어떻게 빌딩 사고 하셨대요? 갑자기 말끝에 요자를 붙이면서 존댓말을 쓰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셨죠.
남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저희 친정부모님을 향해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닐세, 내가 뭐 자네 믿고 맡긴 거지 자네 부모 보고 맡긴 거겠나? 그래도 직원들이 일 잘하는 사장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는구만. 앞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가게만큼 2호점도 손님들이 줄줄 늘어서겠지.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다리 힘이 풀린 건지 뭔지 주저앉아서 아주 곡소리를 내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서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는 시어머니를 제가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시장에서 장사하면 어떻고 200평짜리 자리에서 장사하면 어때요? 누가 더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성실하게 자기 일 잘하면 됐죠. 저도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요. 시간 날 때마다 남편 일도 돕고 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닥만 쳐다보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것도 모르고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친정집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가게를 차려주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뭐 더 이상은 말을 못 붙이는 거겠죠. 양심은 살아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글쎄 나이를 숫자로만 먹은 건지 아직도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지요. 사과는 본인이 하셔야지. 왜 남한테 시키고 그럽니까?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무시했던 것들 전부 사과 받아야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네요.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니 그저 작은 국밥집 같은 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는 게 행복한 줄 알고 남들은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우물한 개구리였지 뭐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벙찌고 놀래서 시어머니의 신세 한탄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황당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줄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자가 망할 줄 알았겠어요. 좋은 자리라고 무조건 될 거라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서 가게에 집까지 다 털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망할 사기꾼들이 작정을 하고 돈 들고 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저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이 가게를 차렸다고 하니까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한국에 나가서 아들한테 빌부터 살아야겠다.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요. 본인한테 사기친 놈들 다 저 세상 가라면서 엉엉 우는데 보다 못한 저희 친정엄마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한 병 들고 오시더라고요. 일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자리를 잡았는데 가게 문 닫을 시간에 고기 올리고 술판 벌이게 됐죠. 시어머니가 술이 들어가니까 신난 건지 뭔지 미국에 살았을 때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을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말리고 남편은 한숨 쉬면서 듣기 싫어하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외국 생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옆 건물 찜질방에서 일하던 흑인이 이모 하고 부르더라 하는 이야기에 깔깔거리면서 웃으셨어요. 그날을 계기로 시어머니도 미국 부심, 허세 부리던 것을 모조리 던져버리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자주 연락도 하시고 만나서 식사도 하시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저 대신해서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시부모님 두 분 다 남편 가게에 나가서 일도 도와주시고 계세요. 혹시라도 제가 수틀려서 집 나가라고 할까봐 눈치도 엄청 보고 계시고요. 제가 눈치를 주려고 따로 행동을 하는 건 전혀 없는데 시어머니가 알아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집안일에서 손을 놓게 되어서 무척이나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랜 시간 따로 살았어서 그런지 남편은 은근히 같이 모시고 살길 바라는 눈치인데 제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러다가 시어머니랑 틀어지게 되면 그때 작은 집 하나 얻어드리면 되지 않냐 하고 같이 지내는 중이랍니다. 지금까지는 별 트러블 없이 두런두런 잘 지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쭉 이런 단단함이 유지되길 바랄 뿐이죠. 이제서야 내면을 털어놓고 하나가 된 우리 가족 함께 둥글게 둥글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